하이텍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담당하고 있는 이연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릴 제품은 젠데스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젠자 붙고 데스크자 붙으니까 혹시 VM웨어 경쟁 제품을 또 하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제품은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라든지 뭔가 소통을 원하는데 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콜센터가 원활히 잘 안 돌아간다. 막 너무 콜이 많아지고 그래서 콜센터의 직원들은 너무 힘들어한다. 내지는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너무 많은 질문에 힘들어한다. 이럴 때 그거를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이 얘기는 그 고객이나 협력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거리가 많아졌다. 그래서 이제 옴니 채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젠데스크는 원래는 덴마크, 유럽 회사 제품입니다. 요즘 유럽에서 벤처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세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젠데스크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시작했지만 아주 잘 성장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미국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걸 뭘로 볼 수 있냐면요. 한 1년 반 사이에 고객 숫자가 2배로 늘고요. 국내 고객도 젠데스크 코리아가 없는 시점에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고객이 한 170개 정도 됐는데 지금 한 350개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년 반 만에 2배가 된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아주 인기 폭발인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그냥 인기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이 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끄냐라고 했을 때 요즘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옴니 채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뒤에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이 하나하나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연령대인데요. 70세 이상이나 5, 60대에서는 이 노란색이 제일 많은데 그것이 전통적인 전화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가지고 협력업체나 고객하고 많이 상대를 했다라고 한다면 젊은 친구들, 그게 16세에서 35세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 모든 채널을 다 골고루 사용하더라는 거죠. 특히나 문자, 톡, 그 자녀분들이 중학생만 돼도 그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친구들하고 할 때도 전화 안 하고 문자로만 막 주고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기업을 상대로 할 때도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전화 안 하고 그냥 톡톡톡톡 눌러가지고 배달 완료하게끔 하는 그런 게 요즘의 추세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셀프 서비스의 선호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글이 나오면서부터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글에 가서 찾으면 요즘은 안 나오는 게 없죠.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인 문서들도 요즘 다 있어서 개발자들도 그냥 구글에서 쳐보고 그거 하고 샘플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막 업데이트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에 와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쳐보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게 셀프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의 트렌드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채널이 뭐냐라고 조사를 해봤을 때 요즘은 전화도 아니고 메일도 아니고 채팅이라는 거죠. 채팅이 실시간으로 답을 얻으면서도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이제 채팅이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채널이 됐습니다. 이 조사는 국내 고객한테만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빨리 응답 주는 거 좋아하는 거고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실시간 채팅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요즘에 트렌드가 변해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이제 현상은 어떨까, 상황은 어떨까라고 본다면 그 FAQ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렌드 중에 셀프 서비스를 선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에 접점에 있는 거는 FAQ죠. 우리가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만드시면서 거기에 항상 제일 많이들 있는 게 FAQ죠. 고객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응답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것을 빨리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해놔야 될 텐데 그 검색 기능이 검색해보면 답이 없음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분명히 FAQ에 문서는 만들어 놨는데도 검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FAQ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떻게들 운영을 하시냐면 홈페이지 개편할 때 한번 쫙 정리해 놓고 말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고객들이 기업의 페이지에 가서 뭔가를 찾으려고 해도 정해진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전화해서 ARS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해가지고 담당자 찾아서 내가 원하는 답 들을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걸 다 싫어하는데도요. 예, 지금 이게 이제 SNS 채널을 잘 쓰고 있는 그 고객사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비앤비라고 요즘 인기 많죠. 호텔 비용보다 더 싼 비용으로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에어비앤비의 한 사례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동계올림픽 할 때 평창에 이런 집을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에 와서 묵어주세요라고 하는 주인들도 문서를 막 많이 올려야 되고, 우리 집을 잘 소개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또 그 문서들을 잘 찾아서 내가 가고 싶은 일본의 어디, 호주의 어디 잘 찾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딱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서 다 이 문서를 잘 찾아야만 정해진 비즈니스가 잘 이루어지는 게 에어비앤비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젠데스크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가요. 이 플레이 스토어. 지금 모바일 스마트폰 다 쓰고 계시죠? 거기서 우리가 앱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 가시고, 또 iOS, 아이폰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어디죠? 앱스토어를 가시죠? 예, 근데 여기 가셔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평점 관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요즘 대세가 모바일이고 모바일 비즈니스 안 하면 안 되니까 모바일 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평점,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올리는지는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5점이 만점인데 막 1.5점, 3점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 앱들이 있어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고객들이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점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가하고 리뷰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사람들한테 서베이를 해봤더니 내가 뭔가 경험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가졌을 때보다 나쁜 기억을 가졌을 때 더 많이 평점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SNS를 통해서 회자되고, 그러니 우리 기업이 좋은 반응으로 회자되려면 그런 관리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콜센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담원 입장에서 뭐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상담원들의 고충 중에 하나는, 내가 그 고객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게 무슨 대답인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이런 게 상담원들한테는 가장 큰 고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베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콜센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빠른 해결을 했을 때 좋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얻는데, 그랬을 때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원하는 답을 아주 재빨리 찾았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았을 때, 그때 아주 좋은 인상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쁜 인상을 받는다는 건, 내가 뭔가 물어보려고 상담원을 찾았는데 그 상담원이 내 대답을 잘 못해줘서 자꾸 전화가 토스토스 돼가지고 한 5번 똑같은 설명해주고 그제서야 답을 얻었을 때, 이게 제일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SNS에 나쁜 글 막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나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젠데스크다라고 이제 젠데스크의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뷰티풀리 심플 젠데스크라고 하는 것은 젠데스크가 표방하는 표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 제품을 쓸 수 있게 제공하겠다. 근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라고 하는 것을 뷰티풀리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멘텍에서 이아스 말씀하셨고 파스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에 있는 게 사스입니다. 사스는 아예 온전한 서비스인 채로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젠데스크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젠데스크를 쓰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설치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그냥 웹브라우저만 있으셔서 거기서 URL 치고 엔터 치시면 거기서 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기능을 바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그 기능들입니다. 서포트는 상담원이 보는 창이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채팅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홈페이지 그런 것들 고객센터, FAQ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고요. 톡, 전화이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커넥트, 익스플로러 이런 기능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12만 개 조직이 젠데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알고 계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에어비앤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우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지만 택시 앱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죠. 우버가 직원이 4명일 때 이 젠데스크를 썼습니다. 이런 고객을 상담하는 걸로요. 그랬는데 지금은 2만 명의 직원이 젠데스크를 이용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VMware도 쓰고 있습니다. VMware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쓰면서 뭔가 기술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 지원을 본사한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도로 지금 젠데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젠데스크는 꼭 고객만이 아니라 협력업체가 됐든 대리점이 됐든 그렇게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을 때 그 소통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먼저 이제 가이드라고 하는 제품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이드는 웹 헬프데스크를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템플릿을 제공을 해가지고요. 그 템플릿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와 바로 연동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꼭 IT 담당자가 아니어도 문서를 만들 수 있어요. 컨텐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컨텐츠를 가지고 문서를 만들 수 있도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젠데스크 고객들은,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상담원들이 저런 문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고객 같으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고객이 CD네트웍스, 그 다음에 이랜드 이런 데는 200유저, 100유저 쓰고 있는데요. 그 상담원들이 모든 콘텐츠를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지식 하나도 없이도 젠데스크의 그런 FAQ와 같은 그런 문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색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는 구글의 검색기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2글자만 쳤는데도 그거와 유사한 문서들이 이렇게 밑에 링크로 뜨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질문할 거리를 쓰려고 하다가 밑에 문서에서 내가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 문서를 열어보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 고객 입장, 이 젠데스크를 사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의 고객이 와서 뭔가를 검색해 보려고 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문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젠데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기업이 문서를 제대로 못 만들어 놨어요.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채팅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다가 이 채팅기를 넣어놓으면 바로 여기서 못 찾은 고객이 채팅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채팅은 상담원이 1대1이 아닌 1대3 내지는 1대5까지도 동시에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훨씬 많은 상담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FAQ를 죽은 FAQ가 아닌 살아있는 FAQ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채팅의 어떤 위젯인데요. 이 채팅도 설정만으로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 채팅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 화면은 이제 서포트 화면입니다. 상담자들이 보는 화면이고요. 상담자들이 자기한테 할당된 그 상담 답변을 할 거리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이거는 요즘 상담원들은 한 시간만 배우면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 상담을 해야 되는 그 자기한테 할당된 내역들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온 거든 아니면 트위터에서 질문이 온 거든 아니면 페이스북에 메신저로 온 거든 아니면 뭐 전화로 온 거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그 똑같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답변을 다는 형태가 지금 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이 질문한 내용이 여기 있고 거기에 상담원이 답변을 달면 되는데요. 이쪽에는 그 질문을 한 고객의 어떤 상세 정보, VIP면 VIP 뭐 이런 것들이 뜰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들은 상담원이 그 같이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앱들입니다. 그래서 이 앱들은 젠데스크와 같이 협력하는 앱들이 한 6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주 그 유수의 기업 제품부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웹 가이드 만들 때 템플릿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템플릿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10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무료의 템플릿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돈을 내고 조금 더 좋은 템플릿을 쓰실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앱이 그렇게 젠데스크와 같이 협력하는 회사의 앱만 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앱도 만들어서 요 옆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0개의 전산 언어를 제공을 하거든요. 뭐 루비라든지 자바라든지 C라든지 이런 형태의 API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젠데스크 제품과 우리 회사의 ERP, 기관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DB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에 앱을 띄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원들이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공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문서를 아까 손쉽게 문서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서를 상담원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레벨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 안 한 고객한테 보여주는 문서, 그 다음에 로그인한 고객한테 보여지는 문서,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봐야 되는 문서, 이것들을 레벨링해서 다 각기 다른 문서 시스템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창고화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의 링크를 통해서 바로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역시 또 상담원들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데 상담원이 찾아봤더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막 답변을 달아가지고 고객한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요것을 나랑 똑같은 이런 답을 할 상담원들을 위해서 내가 문서로 만들어 놓게 클릭만 한번 하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문서로 또 변환되게 그렇게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다룰 때 이제 딱 기업에서 요구하는 답변이 있죠. 처음에 뭐 인사하고 그 다음에 메인 주제 달고 그 다음에 끝 인사하고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맨날 똑같은 문장을 다 치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크로 처리를 해놔서 슬래시하고 마크로 제목만 하면 뭐 5줄이 됐든 10줄이 됐든 정해진 문장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그 마크로 문장 안에는 변수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이연아 고객님 이렇게 할 때 그 이연아라고 하는 거는 질문한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수로 제공을 합니다. 뭐 날짜, 시간이라든지 등등요. 그래서 그런 변수 처리화 해놓으면 마크로에 그런 것들이 다 달려가지고 자동 제너레이션 되니까 그것도 상담원들이 그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원들이 답변한 내역들이 다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리포트를 보면서 또 그 관리자들은 인사이트를 얻고 아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우리 기업이 또 어떻게 고객을 내지는 협력회사들을 상담해야 되는가 그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들이 많이 검색해본 문서 그것도 내역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객이 검색해본 단어 위주로 또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거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 고객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검색해봤는데 우리가 준비한 문서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과 없음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빨리 문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게끔 이제 데이터를 리포트 형태로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요. 아까 API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월별 보고서, 주간 보고서 이런 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API를 이용해가지고 불러와서 우리 회사 포맷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매주 뭐 상무님한테 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브 챗 기능입니다. 이제 이게 라이브 챗을 대응할 수 있는 상담원 페이지고요. 요것은 이제 고객이 물어보는 거를 저희가 옆에 화면으로 놓은 건데요. 이 라이브 챗은 웹페이지 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겠고 모바일 용도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이 위젯을 붙이셔서 고객이 접근할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응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응대한 것이 이제 아까 요 상담원 화면 같은 경우에 그 실시간으로 주거니 받거니 한 내역이 쫙 이제 한 1달러 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담원의 한 상담 티켓, 저희는 티켓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의 티켓으로 정리가 돼서 그 상담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상담에서 좋은 점이 또 뭐가 있냐면요. 그 구글 번역기랑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신세계백화점이다. 근데 요즘 신세계백화점에 그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앱에 대해서 뭔가 물어보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캐릭터예요. 봤더니 이제 뭐 인도네시아어더라. 근데 그 인도네시아어를 채팅으로 할 때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바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고요. 상담원은 그 한글을
온 질문을 보고 자기도 이제 한글로 답변을 달면 그러고서 그거를 번역기를 통해서 가면 고객한테는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된 문장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이제 번역이 된 걸로 가기 때문에 그 40개 언어로 상담원이 채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크로 말씀드렸는데요. 마크로만이 아니라 트리거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다 아시죠? 어떤 액션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연이어서 해야 되는 액션들 그런 것들을 설정해 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액션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같이 실행시키실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아까 옴니 채널이라고 했는데 그 옴니 채널에 아까 제가 트위터 말씀드렸고 페이스북 메신저 말씀드렸고 뭐 라인, 카카오톡 뭐 등등 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그 채널이 돼서 고객과 상담을 하실 수 있게끔 쓸 수 있습니다. 예, 파트너 앱들 이렇게 많이 있고요. 네, 분석 및 보고서 기능이 있고요.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파실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시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요즘 이렇게 뭐 저희 운동량 체크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웨어러블 기기들. 그래서 웨어러블 벤처를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벤처가 젠데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300개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2015년에 벤처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파실 본사에도 이 젠데스크로 뭔가 시스템을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매주 5,000건 이상의 고객 질문을 처리하고 150명의 상담원이 레벨 1과 레벨 2로 나눠져 있고 21개 언어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응답 시간과 총 해결 시간을 굉장히 중점 포인트로 그 관리를 하는데 젠데스크로 이용해서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명에서 시작해서 2만 명의 직원이 젠데스크를 쓰고 있고요. 지금 고객의 만족도거든요. 그것이 95%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젠데스크인 거고요. 넷플릭스도 젠데스크를 쓰고 있고요. 푸드판다도 역시 22개국 260개 도시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다국어 지원을 다 라이브 챗으로 사용하고요. 요청의 80%가 그 딜리버리 시간을 문의하는 거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챗봇을 붙여가지고 이제 응답하게끔 그렇게도 해놓고 있고요. 테스코입니다. 테스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는데요. 여기도 48만 명의 직원이 매초 66명의 고객에게 응답을 하는 시스템을 젠데스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2만 건의 티켓을 처리하고 그 중에 75%는 1시간 이내로 답변할 수 있는 체계가 된 게 젠데스크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스카이 스캐너는 이제 여행 많이 하시는 분들, 그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여행 정보를 얻으셔야 되죠. 그 여행 정보를 가장 많이 이제 고객들이 그 검색해서 보는 게 스카이 스캐너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스카이 스캐너는 매달 5천만 명이 방문을 한답니다. 그 사이트에요. 그런데 그 5천만 명 중에 1%만이 뭔가 문의를 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99%는 다 셀프 서비스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아까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금융사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저희가 채팅을 제공하잖아요. 채팅을 열었을 때의 화면입니다. 그래서 채팅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걸로 추세가 디자인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리옹 공항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챗봇을 붙여놔가지고 그 챗봇을 통해서 단순한 질의는 다 처리를 하고 나는 사람하고 상담하고 싶어 할 때만 이제 그 사람 상담원이 붙어서 처리를 하게끔 그런 사례를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의 사례가 닥터심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FAQ를 챗봇에다가 그 챗에다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검색을 통해서 먼저 그 질문할 거리를 찾고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사람한테 문의하세요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어놨는데 이 챗에 기반이 되는 거 다 젠데스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봇을 붙일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젠데스크에서는 봇이 그 한국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봇하고 채팅 시스템하고 연동을 하실 때는 이제 굿모닝 아이템이 또 챗봇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 3분만 말씀을 더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및 가상 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그러니까 녹취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뭔가 검색도 하고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경영정보 내지는 마케팅, 감사 이런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고요. 계속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음성 인식률이 85%, 어떤 거는 90%도 넘는 그런 인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여기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 회의할 때 마이크 두고 회의하시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이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변환이 돼서 회의록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까지 변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남동발전 사례 같으면 남동발전 사내 가상 비서 시스템을 이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 이제 호전한 시스템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부서에 누구를 찾을 때 어느 부서 누구 바꿔줘 그냥 그렇게 말만 해도 그 말을 이해해서 호전한 시스템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R 기능 중에 내가 휴가 며칠 남았지? 그러면은 10일 남았습니다. DB에서 긁어와서 그렇게 답변을 가상비서가 해주고 그러면 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계 상신해줘. 그러면 제 휴가계가 그룹웨어를 통해서 저희 팀장한테까지 올라가서 뭔가 결제를 받는 그렇게까지 자동화를 시켜놓은 게 이 남동발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과 챗봇이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고객을 소통하는데 뭔가 생산성을 높이시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채널을 좀 확대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대응되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그럴 때 아니면 음성을 좀 텍스트로 변환해서 뭔가 경영에 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는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리고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